시장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저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화면 나오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글로벌 주식 시장이냐, 부동산 시장이냐,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냐 지금 상태에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걸 좀 가져오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제목이 순하게 지금 제 머리 위에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그 앞에 원래는 영린을 건드렸다. 네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주식 투자가 감히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비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러한 인식이 강하죠.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가 망신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반대로 부동산 투자로 해서 망했다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주식 투자와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우위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좀 건방지다. 맞아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냐, 그러니까 증시가 더 많이 올랐냐를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어느 연도를, 그러니까 어느 기간을 잡건 길게 보건 짧게 보건 사실 증시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은 너무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한테 엄청 혼납니다. 어쨌든 자, 진짜 영린을 건드신 거네요, 지금. 네. 일단 영린을 건드렸고 앞서서 이제 김영익 교수님께서도 네네.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 주식 비중이 가계 주식 비중이 한 6 내지 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반해서 이제 부동산 비중은 70% 가까이 그렇죠. 되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뒤처졌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겠어요. 자,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을 비교를 하실 때는 주식 시장은 종합주가 지수로 비교하고 있고 그건 맞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상 전국 주택가격 지수로 비교하기보다는 특정 눈에 보이는 가장 많이 오른 가격을 비교하는 게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긴 한데 지수는 지수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지수와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가격 지수를 삼성전자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는 벌써 20년 동안 20배 가까이 상승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13배 상승했어요. 이것과 주택가격 지수를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주택가격 지수와 종합주가지수로 지수 대 지수로 비교를 하면서 오늘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만 보기에는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으니까 주요국들의 주택 가격과 주요국들의 증시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달라스 연준 국제주택가격 지수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료를 참고하고 각국의 주가 지수를 참고해서 5년, 10년, 20년 어떻게 보면은 주택 시장에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되겠죠. 5년, 10년, 20년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5년 비교한 자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막대 도표의 왼쪽이 이제 독일이고 오른쪽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왼편의 파란색 막대가 주택가격 지수의 연환산 수익률입니다. 5년 동안의 연환산 수익률이고 빨간색 막대가 주가지수, 해당 국가의 주가지수의 연환산 수익률인데 자, 독일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연환산 수익률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입니다. 네. 자, 미국은 연평균 11%대의 상승률, 그리고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연평균 5.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건 인정할 수 없다 하실 네. 부분도 있는데요. 자, 주택가격 지수 측면에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2.1% 정도 상승, 네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 5.5% 5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사실 2014년, 2015년에는 굉장히 어렵긴 했었어요. 특히 주택 시장이. 그래서 그때 최경환 장관 나와서 막 이 금리 풀어준다는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나서 한 2016년부터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금 뭐 서울 시내에서 10억 안 되는 집 찾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급등했는데 그 5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2.1%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네네. 이게 주택 가격 지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주택, 강남의 노름자 위, 새 아파트 그 기준이 아니고요. 전국에 뭐 쓰러져가는 초가집까지 다 포함해서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 지수가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2013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그 후에 16년 이후 또 이제 오버슈팅이 오래 지속되었다 보니 좀 이제 요 비교 잣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치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주택 가격이 뭐 한 10년 전쯤에는 너무 안 좋았다가 최근 5년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도 분명 존재할 테니까 짧은 시각 말고 조금 더 긴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예, 5년 말고 이제 좀 더 긴 프레임, 2010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독일, 일본, 미국, 한국의 주택 시장의 연 평균 상승률 보게 되면은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대신에 조금 다른 부분이 살짝 있어요. 앞서서 5년에서는 독일에서는 주택 시장이 증권 시장보다 앞선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자 10년 타임 테이블에서는요. 독일 같은 경우 주택 시장이 연평균 5% 정도 상승했고 주식 시장이 7.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기간 중에 아베노믹스가 2013년, 14년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다 보니 자 일본의 주택 가격은 연평균 0.2% 상승했지만 주식 시장은 7.2%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고요. 미국은 미국은 진짜 주식시장의 교과서, FM인 것 같습니다. 네. 10년으로 잡아도 연평균 11.75%,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3.6% 상승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2010년 초반부터 해서 중반까지 이제 주택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살짝 위축되었다 보니까 자 연평균 주택시장은 2.2% 상승했고요. 주식시장은 3.2% 연평균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10년 타임테이블로 보더라도 주식시장이 주택시장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10년 타임테이블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어떨까? 20년 보면 어떨까? 20년은 어때요? 20년이 뭐 길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은 언제나 20년 전입니다. 네. 20대 시절. 20년이 생각보다 짧으면 짧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투자 대상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한 20년까지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똑같이 일본, 미국 그리고 독일 그리고 한국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만 실수로 막대도표의 왼쪽을 증권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바뀐 게 아니죠? 방향이 바뀐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요. 네. 자 보시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3.7%의 증시 연평균 상승률 속에 주택가격 지수가 2.4% 연평균 상승했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1.5% 상승하는 동안에 자, 주택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5.1%,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가 3.4%.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타임테이블로 보게 되면요.
연평균 8.5% 주식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와. 이에 반해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는 3.7% 연평균 상승했는데 좀 의아하게 느껴지시는 게 20년 타임테이블로 봤더니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쪽 나라들 같은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때 주택 가격의 쇼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컸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0년 타임테이블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주식시장 측면에서 주택 가격 시장보다 우위에 있었다. 예, 연평균 등락률로 봤을 때 높은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그 주택 가격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초가집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예, 이게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종종 문제가 되긴 해요. 네. 가끔씩 이제 국토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할 때 주택 가격 전국적으로 얼마 안 올랐습니다 하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긴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국 주택 가격 지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 잣대에서 문제가 됩니다. 네. 실제 이제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서울 지역 안에서 보게 되면은 같은 아파트에 서울의 같은 아파트인데 안 오른 아파트도 있고, 네네. 그리고 많이 오른 아파트도 있고 그래요. 네. 극명하게 또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주택 가격 지수라고 하는 것은 노른자 위에 새 아파트여야 된다라는 무의식 중에 또 하나의 그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비교를 할 때는 전국 주택 가격 지수로 비교를 했어요. 네네. 이러면 이제 좀 이제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자료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지수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식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와. 네. 지금 화면상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왼편이 도표의 왼편이 5년, 그리고 가운데가 10년, 그리고 가장 오른쪽이 20년 연평균 등락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막대가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막대가 주식 시장의 연평균 등락률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5년하고 10년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아파트가 주식 시장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강남권 아파트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최근 5년,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은 답답한 흥보를 그려왔던 데 반해서 강남권 아파트, 노른자 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 보니 5년, 10년에서는 아파트 가격 지수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만 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주식 시장이 강남권 아파트보다도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막대 도표의 흐름을 일단은 좀 눈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초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강남권 아파트보다도 위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 흐름 뭔가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최종 결론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렇게 눈으로 재미삼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뭘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자료들을 지금까지 본 건가요? 예, 지금 앞서서 쭉 보여드린 게 이제 주택 가격 지수에 비해서 종합 주가 지수 각국의 주식 시장이 우위에 있었다. 네네.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주택에 투자,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주식 시장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이 자웅을 겨루는 것은 이 여태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위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비교 잣대를 계속 부동산 쪽에 우위에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다 빼고 계산합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의 수익률을 비교를 할 때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들은 많이 넣더라도 이러한 좀 상대평가에 좀 여러 가지 열의의 주식 시장이 열의에 네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업 하려고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식 시장하고 주택 시장을 비교를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서 마지막 자료를 보시면서 느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아파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는데 5년, 10년, 20년 보시게 되면 이 연평균 수익률이 주택가격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위축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위축되고요. 네. 이 주식 시장 수익률이 좋아졌네 싶으면은 주택 시장 수익률도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주택 시장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뭐 시기별로는 자웅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중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우위에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또 우위에 있었거든요. 이러한 열의와 우위의 반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는 같이 가겠지만 이번 시기에는 무엇이 우위에 있을지 네. 이 부분이 향후 시장에 아주 큰 그 자금 흐름의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물음표로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저는 결론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 거의 저는 뭐 주식처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올해는 주식 시장이 우위에 있죠. 예, 기술적으로 한번 흐름이 잡히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출발 마케돈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세우시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